해야 되는데 책을 딱 펴고 나니까 지난주에 공부 끝내고 접었는데 바로 거기야. 예. 주중에 한번 안 보셨죠? 보셨어요? 원래 계획은 지난주에 수업 끝나고 나서 한번 복습을 하고 싶었는데 자꾸만 미루다 보니까 민법도 하고 개론도 하고 하다 보니까 다시 핀 게 오늘이야. 그죠? 예. 괜찮습니다. 이제 날 조금 따뜻해지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시면 돼요. 예. 자, 우리 오늘은 어디를 보시냐 그러면은 140페이지예요. 우리 기본서 140페이지. 자, 여기 140페이지 나오는 내용은요. 뭐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라서 그 개념 정도 일단 아시고 계시면 돼요. 자,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해제 권고라는 게 좀 나와요. 해제 권고. 해제하라고 권고한다고 나와. 권고. 해제 권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학교 같은 거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설치한다, 공원 설치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에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사업 시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공원 설치 예를 들면 공원 같은 거 공원이다. 공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 후에 10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거나 또는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 공원 부지 옆에 다른 공원이 먼저 들어섰어. 설치할 필요는 없죠.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현황하고요. 현황 플러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집행 계획을 누가 6명 시장 군수 바로 우리 지자체장들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같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보고. 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해놨는데 10년 내에 공원 설치를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갖다가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갖다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돼요. 그럼 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요, 요 시장 군수한테 해제하라고. 그러면 풀어라. 학교 부지, 공원 부지에서 해제하라고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권고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해제하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고 권고를 받았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하여야 한다예요. 해제 권고할 수 있다. 그럼 우리 해제 권고로서 해제가 된 적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해제 권고. 지방의회가 왜 그 학교 부지, 공원 부지로 지정만 해놓고 그 설치 안 하냐? 그러면 그 토지의 소유자 권리가 침해되니까 해제해라. 해제 권고했을 때 해제한 적이 있을까요? 몇 건 있어. 많지는 않아. 몇 건 있어요. 몇 건. 그 왜 해제 권고를 받아들여서 해제했는가 보면은요. 어차피 해제하려고 했었어. 예. 그래서 이제 해제 권고 받아들이는 거죠. 예. 자, 그 얘기가 지금 140페이지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에 그렇죠? 예. 가로 1번에 나오죠. 예. 동그라미 1번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는요. 이걸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것들 현황하고요. 그렇죠? 현황하고
그 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갖다가 요것을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에 2번 그때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3번, 4번 쭉 나오죠.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시험 지문에 나온 게 10 이게 생긴 지 한 15년, 10년 넘었거든요. 10 넘었는데 지문에 한 2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지문에 한 2번 정도 간단하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41페이지에 그 7번 박스에 보면 토지 소유자의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해제 신청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뭐냐 그러면 해제 권고할 수가 있는데 해제 권고에 대해서 해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강제성이 없으니까 지자체장이요.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를 해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토지 소유자 등장해. 학교 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 공원 부지로 지정된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의 해제 위반 신청 등등이 있어요. 이제 토지의 소유자가 등장하는 거야. 해제를 안 해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토지 소유자가요. 예,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자 토지 소유자가 뭐 공원 부지 소유 이런 사람이죠.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에게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 달라고 위반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 주세요. 해제를 위한 거. 해제하려면 역시 또 도시군 관리 계획이 필요하니까. 그때 위반권자가 위반을 해주면 되는데 위반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랬을 때는 이제 위반권자가 위반 안 해줬잖아요. 그때는 다시 토지 소유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한테 가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해제를 결정해 달라. 결정을 갖다가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해제를 해주면 되는데 해제를 또 해제 결정 안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다시 토지 소유자는 이제 믿을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사해 주세요. 해제 심사를 또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국토부 장관은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해 달라고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해 달라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권고할 수 있다. 해제 결정을 해달라고 권고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141페이지에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이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권자에게 그 토지의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1번 보시면 위반권자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 번째 줄에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해야 된다고 나오죠. 특별한 사유 없으면 그렇죠? 근데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서 위반을 안 해줘. 그러면 이제 가로 2번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다 있다 그러겠죠. 또 해제 결정 안 해줘. 밑에 가로 3번 국토부 장관한테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나오죠.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면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동그라미 2번 143페이지 첫째 줄이죠. 동그라미 2번 해제 신청 받은 국토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권자에게 해제를 권고할
할 수 있다. 그렇죠? 해제하라고. 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결정을 해제해야 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요거는 해제 위반 신청 요거는 지문에 한 번 나왔어 딱. 역사에서 한 번 딱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 정도 핵심 내용만 보고 한번 읽어 주시면 돼요. 이것들. 자, 그다음 우리 뒤로 넘기시면은요. 147페이지에 이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 나와요. 자,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요. 도로 설치, 학교 설치, 공원 설치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그래.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뜻이 나오죠. 147페이지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다.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다. 그러면 도시군 계획 사업 종류 3개를 보시면요. 1번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설치, 공원 설치, 학교 설치 사업이죠. 2번 도시 개발 사업, 3번 정비 사업,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 요 3개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도시군 계획 사업. 시나 제주도일 때는요. 그냥 도시 계획 사업 그러는 거죠. 도시 계획 사업. 그러면 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고 나와요. 자, 그래서 요거 좀 지울게 이제요. 혹시 그 사진 찍을 사람 사진 찍으세요? 예. 쓰기 싫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요. 예. 예, 다 썼어요. 예. 요거 좀 지우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절차 진행 순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 절차를 갖다 제가 써드려야 돼. 절차 진행 순으로. 예. 내가 쓴 거 지울린 또 아깝네 이거. 자, 이게 시험에는 요 절차 진행 순으로 공부하면 한 문제 맞힐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로 설치, 공원 설치하는 거죠. 학교 설치. 그러면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 시설을 설치한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를 하는 거예요. 결정 고시.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공원 설치, 학교 설치, 도로 설치,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우리 면적이 제일 많은 게 전국에서 공원 설치 결정했던 거. 공원. 그다음에 뭐 도로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겠다고 결정 고시를 했어요. 그러면 개인 사유지다. 그러면 이제 저 땅은요 학교 부지, 공원 부지가 됐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건물 못 짓는 거예요. 그럼 결정 고시 후에 요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돼.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요. 이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여기 이제 구체적인 집행 계획입니다.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한다. 그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이제 누가 저 공원 설치, 도로 설치할 때 시행자가 되는지 요 시행자가 정해져요. 시행자는 땅 파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걸고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시행자가 딱 정해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남양주시장이 도로 설치 시행자, 공원 설치 시행자가 돼. 요 시행자가요 이제 자기가 땅 팔 계획을 작성해요. 시행자가 땅 팔 계획을 작성합니다. 그것을 실시 계획이라 그래요. 실시 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를 받고 이것을 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 땅팔 계획,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드디어 이제 땅 파기 시작하는 거. 땅 파기 시작하는 뭐라 그러냐면요. 사업 시행이라고 그러죠. 드디어 이제 공사 시작해요. 사업 시행에 착수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업 시행에 착수를 하고 또 사업 시행에 착수해서요. 이제 사업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사업을 잘했는지 확인해야 되거든요. 먼저 그러면 공사 다 끝났잖아요. 학교 설치, 공원 설치, 도로 설치 공사 끝났으면 공사 끝났다고 공사 완료 보고를 해줘야 돼요. 공사 완료 보고. 공사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 잘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이게 공사 준공 검사예요. 여기에 준공 검사입니다. 여기에 준공 검사. 왜 준공 검사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공사 끝났다고 외치는 거예요. 공사 끝났다. 이걸 공사 완료 공고. 공사 완료 공고라 그러는 거죠. 공사 완료 공고. 공사 끝났다고 막 외치죠? 예, 끝났다 이제. 공사 완료 공고 후에는 이제 뉴스에 나와요. 자, 도로 이게 뚫었잖아요. 도로. 공사 완료 공고 후에는 항상 저 도로가 공사 끝났다 그러면은 뉴스에요. 앞에 도로 앞에 이렇게 이제 오색 테이프를 이렇게 줄쳐놔. 이렇게 줄쳐놓고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 와요. 와서 이렇게 큰 가위를 들고 서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골목길에 이런 가위 보이죠? 소변 금지해가지고 요 가위를 들고 뒤에 보면은 이렇게 한복을 입은 이렇게 도우미들이 접시 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뉴스에서 가위 들고 이렇게 테이프 자르는 것 보면은 아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공사 완료 공고가 있었다. 이제부터는 저 도로를 쓸 수 있다. 공원을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요 절차 진행 순으로 각각의 절차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공부하면 이제 한 문제를 마치게 되는데 주로 타켓이 바로 요 시행자가 주로 타켓이 돼요. 누가 시행자가 되느냐, 그렇죠? 시행자 땅팔 계획, 실시 계획, 인가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라고요. 그 이제 구체적이고 이제 핵심적인 내용들을 갖다 보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러면 148페이지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자, 공원 설치한다, 도로 설치, 학교 설치 등을 결정 고시했잖아요. 그러면 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단계별 집행 계획이에요. 며칠 내 수립해야 돼요? 3개월 내.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 먼저 이제 수립하는 수립권자가 나오는데요. 요 수립권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해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수립권자는요. 원칙이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권자 누구예요? 6명 시장 군수. 또 써야 돼. 이 사람 6명 또 써야 돼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그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요.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도 입안권자 될 수 있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 도지사도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이 돼요. 1단계 집행 계획하고요. 2단계 집행 계획으로 나눠져요. 자, 1단계 집행 계획은 3년 이내 해야 될 계획이고요. 2단계 집행 계획은 3년 이후에 해야 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로 설치할 때요. 만약에 5년이 걸린데 그럼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는 몇 단계 나오겠어요? 1단계. 4년, 5년 차는 몇 단계? 2단계 나온다고요. 예.
그래서 1단계, 2단계로 구분하고요. 세 번째, 여기가 포함시켜야 되는 포함사항이 나와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때는요, 두 가지를 포함해야 돼요. 재원 조달 계획, 도로 설치 비용 들어가겠죠. 재원 조달 계획하고요. 각종 보상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보상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재원 조달 계획, 보상 계획이 들어갑니다. 이게 포함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조정이라는 게 나와요. 조정. 이게 뭐냐 그러면 매년 2단계 집행 계획을 검토해요. 검토해서 이것을 1단계에 포함시켜요. 1단계에 포함을 시킨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올해 기준으로 4년 차는요. 2단계 있었겠죠. 내년이 되면은 이제 이 4년 차가 3년 차가 돼 버리는 거죠. 남은 기간이. 그래서 2단계 있던 것이 하나씩 1단계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2단계를 검토해서 1단계 포함시키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공고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 공고를 하는데 이 공고는 6명 시장 군수만이 합니다. 공고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만이 하는 거예요. 공고가 6명만이. 예.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나오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그냥요. 근데 이것만 강의를 하고 시험장에 보내잖아요. 다 틀리고 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출제하시는 대학 교수님들께서요. 여기서 쓰는 함정들이 있어요. 여기서 쓰는 함정. 요 함정을 제가 다 모아봤어. 어떤 함정을 쓰는가. 요 함정을 갖다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돼. 어떤 함정이 있는가. 예. 이게 이제 특징이라 그러죠.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특징. 어떤 함정을 갖고 있는가. 첫 번째가요. 단계별 집행 계획은 승인이란 말이 안 나와요. 승인이 안 나와. 이게 수립이라는 말은 나오죠. 수립을 했는데 승인 받는다는 말이 없다니까. 그럼 시험에 이렇게 나올까? 단계별 집행 계획은 승인이 안 나온다. 이렇게 안 나오겠지. 어떻게 나오겠지 시험 문제에서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X. 이게 함정이라고요. 그다음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또 공청회라는 말이 안 나와. 공청회 안 나와. 그러면 시험에 단계별 집행 계획은 공청회가 안 나오는데 이게 나올 리 없죠, 그렇죠? 어떻게 나오겠어요? 시장 군수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과 관계 전문가로부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그럼 없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청취란 말도 없어요. 주민의 의견 청취. 이런 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14일 이상 열람시켜주고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은 수립에 반영해야 된다. X. 이런 말 없어. 예. 네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는 실효라는 말이 안 나와. 실효라는 말이 안 나온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3개월 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지 않았을 때는 3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X 이런 말 없어. 실효를 만나.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별 집행 계획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안 나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심의가 안 나와.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X야. X. 협의라는 말은 나와. 근데 심의가 안 나와요. 예. 그래서 협의라는 말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라는 말은 나오는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란 말은 안 나온다. 여기 다 뭐예요? 함정. 함정. 예.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여기저기 냈던 문제 함정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예, 함정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 이제 시행자가 이렇게 있죠. 시행자. 시행은 누구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사람을 시행자라 그래요. 요 시행자는요. 자, 원칙이 또 써야 돼요. 6명. 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6명. 예외. 자, 예외.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 있죠. 자, 그러면 시행자 원칙 6명.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에서요. 공원 설치, 도로 설치, 학교 설치는 다 누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남양주 시장이 되는 원칙이라고. 근데 예외적으로요. 그 도시군 계획 시설이 국가 계획과 관련될 때 누가 시행자가 돼요? 국토부 장관이. 그다음에 광역 도시 계획과 관련될 때는 누가 시행자가 되나? 도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지. 이 사람들 외에도 비행정청, 이 사람들은 다 행정청이죠, 그렇죠? 이 사람 다 행정청이에요. 비행정청도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면, 저 행정청한테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어요. 비행정청이라도. 우리 비행정청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비행정청은 두 종류가 있다. 먼저 공공기관. 우리 LH 공사는 행정청이 아니에요. 그냥 공공기관일 뿐이야. 공공기관 행정청 아닙니다. 공공기관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돼.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장이 남양주에 도로 설치할 때 LH 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하죠. LH 공사가 그냥 시행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민간 시행자가 있어요. 이렇게 민간 시행자. 민간 시행자 예를 들어서 누구냐 그러면은 건설회사 같은 경우예요.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 같은 경우. 근데 민간 시행자는요 조건을 갖춰야지만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돼. 민간 시행자가 왜 그러냐 그러면 여러분들 그 민자유치란 말 들어봤어요? 민자유치, 민자고속도로 들어보셨죠? 자, 우리 민자고속도로는 왜 설치하냐 그러면 지자체의 고속도로나 이런 하나 설치를 해야 되는데 또는 터널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나 이 터널은 다 지름길이야. 근데 지자체나 국가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건설회사한테 야 너네들 돈으로 저쪽에 고속도로 하나 설치해라 또는 터널을 뚫어라. 그러면 너네들한테 앞으로 한 50년간 통행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건설회사는요 자기네들이 들어갈 공사비 계산하겠죠. 앞으로 50년간 차가 몇 대나 지나갈 것인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 통계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측을 해서 통행료를 얼마를 받으면은 우리가 50년이 되면은 이제 수익을 다 걷어낼 수가 있다. 수익을 다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시행자로 그 건설회사를 지정해 줘요. 그 건설회사가 민간 시행자 돼 버려. 민자 유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이게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거가대교라고 아세요? 거가대교? 거가대교 뉴스 많이 나왔죠. 거가대교도 바로 요거야. 민간 시행자가 한 거예요. 그 다리를 민간 시행자, 민간 회사가 자기네들 돈으로 거가대교를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통행료를 딱 이제 그 지자체에 정해줬어. 통행료를.
그 통행료면은 한 몇십 년을 해야지만 이제 겨우 수익이 나올 것처럼 됐는데 그 지자체가 예상하는 것하고 틀렸어. 예. 세상에 차가 예상보다 10배, 20배가 더 다니는 거야. 예. 하루에 통행 대수가 몇 대가 될 거라 예상을 했는데 수십 배야, 통행 대수가. 그래서 1년에 5천억씩 벌고 있대요. 뉴스 나왔었죠, 예전에요. 예. 1년에 5천억씩. 대박이야, 대박. 그 회사는요. 그래서 몇 대 안 지나갈 줄 알고 통행료를 갖다 비싸게 책정해 줬거든요. 몇 대가 아니야. 몇십 배가 더 다녀. 1년에 5천억씩 버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 대박 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우리 저기 서울에 가면은 우리 우면산 터널이라고 있어요. 우면산 터널. 제가 경기도에서 서울 딱 들어올 때요. 내비게이션 이렇게 봐 차에서 직진하면 우면산 터널 통행료 내고 지나가야 되고 우회전을 하면은 통행료 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이 이렇게 우회전이 막혔다 싶으면은 그냥 직진해가지고 우면산 터널 지나가면 그게 지금 한 2,000원인가 뭐 그러죠. 예, 내야 되는 거예요. 통행료 받는 거죠. 예. 근데 거기에 그 거가대교는 만 몇천 원 받죠. 그렇죠. 만 원 넘죠. 예, 엄청난 거예요. 우면산 터널은 통행료가 2,000원인가 그럴 텐데 거가대교는 만 몇천 원이에요. 그리고 몇 대 안 지나갈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지나다니는 거죠. 1년에 5천억 번대요. 예. 자, 그래서 이 민간 시행자가 되기 위해 이제 조건을 갖춰. 이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자 도로나 공원 설치할 자 도로 설치한다면 도로 설치할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지가 능력껏 소유해야 돼. 그 건설회사가 3분의 2 이상을 소유해야 돼. 돈 주고 사든 뭐 어떡하든. 그리고 엔드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머리수 2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다. 예. 그러면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확보하지 못한 면적이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그 3분의 1은 지정받고 난 요 민간 시행자 건설회사가요 수용권이 생겨요. 3분의 1은 수용할 수 있어요. 건설회사가 민간인들 땅을요. 그리고 이제 도로 설치하는 거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할 계획을 작성한다 그랬죠? 실시 계획 그래요. 실시 계획은 수립이라는 말 안 써요. 작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그 광역 도시 계획 수립, 도시군 기본 계획 수립 다 수립이었는데 왜 이거는 작성 그럽니까? 우리가 범위가 크고 정도가 중요한 것은 수립이라 그래요. 근데 그 계획이 범위가 좀 작다. 그랬을 때는 작성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공부 계획이 있죠. 이 박 선생의 강의 계획이 있거든요. 박 선생의 강의 계획은 수립이야 작성이에요. 예, 수립.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실시 계획은 수립이란 말 안 쓰고 작성이라 그래요. 작성. 그럼 이 실시 계획은요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자는 시행자가 작성해요. 요 시행자들이 다 작성해야 돼요. 그러면 실시계획 작성했으면 도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걸 인가라 그래요. 도장 찍어주는 사람 인가권자. 자,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인가권자인데요. 자, 인가권자 누가 되는가? 인가권자 원칙 또 원칙이 나옵니다. 시도지사. 자, 우리 시도지사는 몇 명이라 그랬어요? 예, 5명이라 그랬죠. 매주 물어보고 있어. 또 설명해야 돼. 시도지사. 예, 일주일에 또 까먹었거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명. 그다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돼 원칙적으로. 근데 예외적으로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된다. 이쪽으로.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언제 인가권자가 되냐 그러면 자기가 지정했을 때입니다. 자,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있었어요. 만약에 LH공사 지정받았다. LH공사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받아야 돼. 그래서 국토부 장관한테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실시계획 작성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한테 인가. 나머지 모든 경우는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을 때 인가고시의 효과가 있어요. 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요, 이제 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수용, 토지 건물을 보상금 주고 소유권을 뺏어가는 걸 수용이라 그래. 그 다음에 일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 땅을 수용하는 건 아니고 임시 통로나 세멘 벽돌, 뭐 철근 쌓아놓는 재료 적치장으로 임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수용 사용권이 이제 사용권을 취득하게 돼요.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생깁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생깁니다. 인허가 등의 의제. 예. 이게 인가고시의 효과가 됩니다. 그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자, 드디어 이제 땅 파는 걸 뭐라 그래요? 사업 시행. 우리 사업 시행할 때는요, 중요한 게 이 시행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행자를 지원해주는 시행자 지원 조치가 나와요. 시행자 지원 조치. 시행자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시행자 지원 조치가 나오는데 저 시행자 지원 조치는요, 첫 번째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요 분할 시행이 뭐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근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도로 설치하는 사업이었어요. 이렇게 도로. 이런 도로를 설치하는 거예요. 근데 한겨울이라 가지고 강이 얼어 있거든. 그럼 강에다 다리 놓기 힘들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분할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할 수 있다. 분할해서.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료로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무료로 서류 등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기부 요즘에 하나 띄는데 얼마예요? 예? 등기부 등기사항 증명서 얼마요? 1,000원. 주민등록 등본 띄는데 얼마예요 요즘에요? 300원? 800원? 그러면 사람보다 부동산이 더 비싸네. 그렇죠? 사람의 등기부가 주민등록 등본이죠. 뭐 사람은 800원짜리고 부동산은 1,000원짜리고 사람을 더 비싸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부동산보다 못해, 값이 싸. 예. 근데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로 설치하다 보면 이 땅이 누구 땅인지 등기부 열람해 볼 필요 있죠. 떼어보고 복사도 할 필요도 있잖아요. 출력도 해야 되고. 그래도 그 돈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많이 지원이 되겠네. 예. 무료로 서류를 열람하면 복사할 수 있고. 세 번째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여러분 민법 시간에 공시송달 배웠습니까? 예. 자, 도로 설치할 때요.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땅하고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소유자는 있겠죠, 누군가. 그럼 이걸 철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아야 되는 대항 요건을 취득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다 사시는 곳이 일정하시죠? 주거 부정 아니죠? 예. 근데 우리나라 100명 중에 1명 정도는요. 온데간데 없대요. 그래서 이 낡은 건물 주인한테 어디 갔어요? 뭐 부인한테 매 맞고 뭐 가출했다는 둥. 그다음에 빚쟁이한테 숨어 살고 있다는 둥. 그래서 100명 중에 1명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찾아서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는 대항 요건을 취득한다는 게 거의 힘들죠. 그래서 신문 하단에다가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공시송달해서 제 몇 번지 토지 소유자, 몇 번지 건물 소유자가 우리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은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해서 공시송달하는 거예요. 그 신문을 그 사람이 본 게 아니라 깔고 잤다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통지가 된 것으로 보는 게 뭐예요? 공시송달. 이거 아주 중요해 실제로는요. 이거 없이는 사업 못해요. 공시송달. 예. 근데 보면 우리가 만약에 개인이 뭐 건물 짓는다 그랬을 때 공시송달 함부로 못하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함부로 못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요. 네 번째가 타인 토지 출입 등이라는 게 나와요. 타인 토지 출입 등 해가지고 요때 요 타인은 누구냐 그러면 일반 국민을 말해요. 일반 국민. 자, 도로 설치하기 위해서 각종 조사나 측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반 국민이 갖고 있는 땅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국민들의 그 토지나 건물에 들어가면 안 되죠. 법적인 근거가 필요해. 국민들의 소유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타인 토지 출입 같은 게 가능하다. 예. 타인 토지 출입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요. 수용 사용권 취득. 수용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토지 건물을 수용할 수도 있고 옆에 땅을 일시 사용할 수도 있어. 사업할 때 필요한 수용 사용권. 요거 아까 인가 고시 효과가 수용 사용권 취득이죠. 시행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도 역시 수용 사용권이죠. 그렇죠? 예. 요거 비교하기 편하게 제가 높이를 딱 맞췄어요. 이렇게. 예. 높이 맞추는데 21년 걸렸어요. 예. 쓰다 보니까 높이가 맞춰져. 예. 21년 걸렸어. 21년. 예. 그다음에 국공유지, 국유지나 공유지, 국공유지 매각을 제한합니다. 국공유지 매각 제한. 이게 무슨 뜻일까? 국유지나 공유지가 도시군 계획 시설 설치한다고 결정됐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요 공사하는데 지장이 있겠죠. 그래서 국공유지를 함부로 팔지 못합니다. 이게 사업 시행이고 시행자 지원 조치. 자 이제 시행자가 이제 공사 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공사 완료 보고를 합니다. 시행자가 누구한테 할까요? 누구한테? 시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한테요. 공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 끝났냐 그래가지고 잘했는가 보자 하는 거 있죠. 이게 준공검사. 준공검사 누가 하는가? 역시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합니다. 절대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할 수 없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교수님 왜 국토부 장관은 준공검사를 못하죠? 자, 어떤 공사가 끝났을 때 공사가 잘 됐는가 못 됐는가는요 그 지자체의 장이 확인하는 거죠. 국토부 장관이 전국을 돌면서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장관은 준공검사 못합니다. 이제 공사 끝났다 외치는 말 공사 완료 공고죠. 자 공사 완료 공고 누가 하는가? 원칙 시 도지사하고 대도시 시장. 예외 국토부 장관. 국토부 장관은 언제 자기가 공사하려 공고하는가? 지가 시행자일 때입니다. 지가 시행자일 때는 지가 공고를 하는 거예요. 자 국토부 장관도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지가 시행자일 땐 지가 공사 끝내고 지가 공고, 나머지는 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공고하는 거예요. 그다음 여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요, 이제 계급이 높은 사람이 시행자가 될 때는 생략되는 절차들이 있어.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제 시행자는요, 요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행자는 당연히 실시 계획을 작성해야 되죠. 근데 인가를 안 받아. 자기네들이 인가권자지.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일 때는 진짜 인가 안 받아. 그냥 고시만 하면 돼. 그다음에 사업은 해야겠죠? 공사 완료 보고 안 해. 지네들한테 보고 안 해. 그냥 공사 완료 공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계급 높은 사람들은. 예. 그럼 이제 책을 한번 보면서 제가 칠판에 적고 설명한 내용이 어디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148페이지 단계별 집행계획 나왔죠? 예. 밑에 원칙적 수립권자라고 나오죠. 예, 수립권 6명 시장 군수 3개월 이내라 그랬죠. 아까 포함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재원 조달 계획과 보상 계획. 단 다음 법률에 따라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이 의제될 때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 내에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죠. 예, 그 다음에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게 뭐냐 그러면요, 도시 재생 사업할 때 쓰는 법이에요. 3번이 도시 재생 사업할 때 쓰는 법, 2번이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도시 재정비 촉진 특별법이 뉴타운, 3번 도시 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여기 이제 도시 재생 사업하는 법이에요. 요 세 개의 법률에서는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가 나와요. 예, 의제되는 경우가 나와. 예를 들면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요. 우리 재개발 사업할 때 도로 설치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재개발 사업할 때 우리 도로 설치하잖아. 그러면 재개발 사업한다고 해서 도로 재개발 사업으로 결정하면은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 고시된 곳을 그냥 봐줘. 재개발자면요. 예, 그때는 3개월 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2년 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예외적 수립권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라 그랬죠. 그 다음에 수립 절차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와 지방의회 의견 청취 거치죠. 뭐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안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에 공고는 누구만 합니까? 6명 시장 군수. 국토부 장관하고 도지사는 공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 이제 조정이라는 게 뭐였죠? 매년 2단계를 검토 1단계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다음 이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없을 때 권리 구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 그러면 2년 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 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됐거나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자, 학교 설치한다고 결정 고시했는데 학교 설치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 안 됐대. 그 얘기는 1단계도 수립 안 된 거죠. 또는 1단계 수립했는데 도로 설치한다는 말이 있는데 학교 설치한다는 말이 빠져 있어. 그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몇 년 내에는 학교 설치할 계획이 없는 거야? 3년 내에는. 그러면 그 학교 부지를 갖다 3년간 방치하면 아깝잖아요. 그때 학교 설치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얻어서 학교 부지에다가,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제 그 학교 부지에다가 뭐 하는가 보세요. 가설 건축물의 건축, 임시로 3년간 쓰는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공작물 설치, 3번 학교가 들어서면 낡은 건물은 철거당하잖아요. 근데 앞으로 3년 학교 안 들어서죠. 그러면 그 건물 3년 더 쓰기 위해서 필요하면 개축이나 재축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원상 회복 명령은 이제 3년 지났어요. 이제 학교 설치하겠대. 학교가 들어서기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이제 원상 회복하는 거죠.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되고요. 자, 행정대집행. 원상회복 안 하면 누가 집행하는 거예요? 행정기관이 대신 이제 철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에서 개발 행위가 나오는데, 개발 행위는 허가 내줘서는 안 되겠죠? 원칙. 예외는 가능하다. 예외 1번 봤더니 뭐 지하 이런 거 나오죠. 시험에 한 번도 언급된 적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자, 행정청 중에 원칙은 누구? 6명? 시장, 군수. 자, 예외적으로 2개 이상 시군에 걸칠 수가 있죠. 그러면 걸칠 때 같은 도일 때는요. 원래 걸칠 때는 원칙은요, 협의로 시행자를 정하는 거예요. 자, 도로 설치하는데 도로가 남양주시하고 구리시를 지나가. 남양주시장과 구리시장이 협의로 딱 한 명을 정합니다. 협의로 시행자를 정한다. 가위바위보 하든가. 절대 협의로 공동 시행한다면 안 돼요. 삽질은 한 사람만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협의가 성립 안 될 수 있죠. 그때는 같은 도에 관할일 때는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해요. 그러면 남양주시하고 구리시를 지나가는 도로를 설치를 누가 하는지가 협의 안 됐을 때는요, 같은 경기도 관할이죠. 경기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지역은요, 국토부 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합니다. 예.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언제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예?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다음 페이지, 도지사는 언제 시행자가 될 수 있는가?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박스, 비행정청인 시행자. 시행자로 지정받으면 시행자가 되는데, 거기 보시면 핵심 정리라고 나왔죠. 국가 지자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니고, 예? 국가도 아니고 지자체도 아니고 공공기관도 아닌 자 누구예요? 민간 시행자는요. 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대상인 토지,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시험 문제라고 했죠? 체크하시면 되고. 그다음 밑에 핵심 정리 행정심판을 보세요. 이게 종합 문제 말 때 지문에 자주 나와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당해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한테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민간 시행자인 건설회사가 한 처분에 피해를 본 사람은요, 건설회사 상대로는 행정심판 못하죠. 근데 그 건설회사를 시행자로 지정한 사람은 다 행정청이죠. 그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153페이지에 실시계획의 작성, 주체는 시행자죠. 예. 그 다음에 2번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할 때는 실시계획을, 자 마지막 줄에 밑줄 치세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실시계획 인가라고 나오죠. 인가 나왔죠. 그래서 인가 절차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 지정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인가권자가 된다. 그게 1번에 나오죠. 예. 그 다음에 2번에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대. 조건 걸고 인가해 줄 수도 있고. 155페이지 3번에 실시계획의 실효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실시계획 작성했는데 일정한 기간 또 뭐 하지 않았대. 뭐 실시계획이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요 내용은 지금 읽지를 마세요. 왜?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5월달 이후야 돼야지만 조금 이해가 돼요. 지금은 공법 공부를 거의 끝내고 나서 5월달쯤 보셔야 이해가 되고요. 물론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실시 계획을 작성했는데 실시 계획대로 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어. 뭐 땅 팔 계획이 없어진 걸로 보겠다 하는 게 실시 계획 실효예요. 그 개념만 아시고. 그 다음에 뒤로 넘기셔서요.
157페이지 실시계획 고시 나왔죠? 예.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158페이지 공사 완료 절차 나왔죠? 공사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준공 검사하고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시행자에서 중요한 시행자 보호 조치 있었죠. 1번 관계 서류 무상으로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고 2번 오른쪽에 분할 시행할 수 있고요. 공시 송달할 수 있고 국유지 공유지 처분 제한 국유지나 공유지에 도로 설치한다고 결정했대. 그럴 땐 국공유지를 다른 목적으로 양도할 수가 없어요. 공사의 지장 생기죠. 그렇죠? 예, 이걸 위반했을 때는 무효가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수용 사용권을 준다 그랬죠? 수용 사용. 1번에 수용 사용 대상 나왔죠? 예, 토지나 건물 이런 것들. 2번에 인접지 사용 보세요. 인접한 물건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인접한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일시 사용. 인접한은 일시 사용이다. 뒤로 넘겨주시면 160페이지에 3번에 공치법의 준용. 자, 우리 수용할 때는요 공치법이 적용이 돼요. 줄여서 공치법이라 그럽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률에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공치법 적용이에요. 근데 개별 법률에서요 우리는 공치법을 적용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인정해줘요. 이걸 특례라 그래요. 그래서 4번 공치법의 특례가 나와요. 자, 먼저 사업인정 고시의 특례. 공치법을 준용할 때 실시계획을 고시했을 때는요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거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공치법에서 대원칙이 공익사업일 때만 수용권을 줘요. 공익사업이 인정받는 것을 사업인정이라 그래. 그런데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 사업인정 안 받아도 된대. 그냥 실시계획 고시만 하면은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은 것으로 봐서 수용권 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재결 신청 기간의 특례 공치법에서는요 수용 보상금은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거예요. 수용당하는 사람하고 수용하는 시행자가 교수님 저는 협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협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시행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여러분한 통지서가 날라와 당신의 땅을 1억에 수용하겠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가만히 있으면 협의가 성립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마주보고 얘기하는 협의가 아니에요. 근데 무슨 소리야 내 땅은 2억짜리인데 이의 신청하잖아요. 협의가 성립 안 돼. 그때는요 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협의가 성립 안 됐으니까 수용보상금을 정해주세요 하는 것을 재결신청이라 그래요. 1년 내에 재결신청을 해야 되는데 우리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서는요 1년 내가 아니라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하면 돼요. 이 도로 설치 사업이 5년 걸린다. 5년 내에만 재결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타인 토지 출입과 일시 사용 나왔죠. 자, 타인 토지 출입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타인 토지 출입은 아까 타인은 누구라 그랬죠? 타인은요. 예? 일반 국민 그랬죠. 그렇죠? 타인은 일반 국민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 국민 소유에 들어와서 거기 보시면 조사 측량 등을 하는 게 타인 토지 출입이 됩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죠. 타인 토지 출입 등은 여기 뭔가 자 조사를 위해서 먼저 출입하는 게 있고요. 장애물 제거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있고요. 일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땅을 갖다가 면적 재보고 이런 거 하기 위해 들어오는 거 있죠? 이것을 출입 그래요. 토지 소유자 피해가 많지 않죠, 출입은요. 근데 장애물 제거 변경
내 땅에 있던 내 얼굴을 닮은 큰 바위가 있었는데 이건 없애버리는 거야. 제거 변경. 일시 사용. 내 땅이 지름길이래. 임시 통로로 쓰고요. 세멘, 모래, 철근, 벽돌을 쌓아놓는 재료 적치장으로서 일시 사용이죠. 요 두 개는 피해가 크죠. 이때는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예. 자, 타인 토지 출입 등 줄 몇 개만 치고 넘어가면 돼요.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줄친 데서만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160페이지에요. 출입권자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밑에 걸 하기 위해서 각종 기초조사죠. 타인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 토지를 재료 적치장, 임시 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필요했을 때는요,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도 할 수 있대요. 오른쪽에 가로 1번 타인 토지 출입 절차 보세요. 타인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6명 시장 군수에게 허가를 받으래. 이것도 시험 지문 나왔어요. 교수님 이렇게 뻔한 게 시험 지문에 나옵니까? 내 땅에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측량 기계를 들고. 너 누군데 내 땅에 마음대로 들어와 그랬더니 시장 군수한 허가 받았대. 내 땅에 들어오는데 내 허가를 받는 게 아니야. 시장 군수 허가 받고 들어와요. 예. 며칠 전까지 통지해 줘야 돼요. 7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를 알려라.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네들은 허가 안 받고 들어올 수 있대요. 자, 이제 일시 사용 장애물 등의 변경 제거는요. 피해가 크다 그랬죠.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2번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현장이 없거나 그랬을 때는요. 6명 시장 군수한테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돼. 근데 지네들은 그냥 통지만 하고 들어가면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이나 제거할 때 통지는요. 며칠 전까지 통지해요? 3일 전까지. 뭔가 이상하죠, 여러분요. 피해가 큰 것은 3일 전에 통지. 출입은 피해가 적죠. 이거는 7일 전에 통지야. 왜 그럴까? 원래 피해가 큰 것은 더 먼저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피해가 큰 거는 임박해서 3일 전에 알려주고 피해가 적은 출입은 아까 7일 전 통지잖아요. 맞아. 피해가 큰 것을 미리 알려주면은 너무 오랫동안 심적인 고통을 받게 돼. 그래서 임박 알려주는 거 아닌가. 저는 초등학교 때요. 한 반에 100명이었어 우리가요. 100명. 갑자기 아침에 우리 선생님께서 오늘 우리 어깨에 불주사 맞는다. 복도에 한 줄로 서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100번째 서 있는 친구 있죠. 걔는 주사 맞기 전에 걔는 기절해요. 앞에서 먼저 맞은 애들이 막 비명 지르고 막 울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차례가 돌아오기 전에 99번의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자기 차례에서 그냥 거의 실신 상태 된다고요. 예, 먼저 맞는 게 좋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피해가 큰 것은 3일 전에 통지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둘 다 3일 전이었어. 출입도 원래 3일이었다고요. 근데 민원이 제기가 된 거예요. 너무 짧다. 그래서 이거 7일로 늘려준 거예요. 근데 민원 제기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거에 대해서만 민원 제기를 했어. 이걸만 7일 늘리고 밑에 거는 그대로 둔 거예요. 서로 안 맞죠 이제는 균형이. 이거 시험해야 된다니까 바꿔서. 예. 3번에 타인 토지 출입 제한 나왔죠. 일출 전이나 일모로 깜깜한 밤을 말해요. 밤에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는 출입할 수가 없죠. 토지의 소유자 X. 밤에 들어가면 점유자가 놀래요, 소유자가 놀래요. 점유자 놀래지. 그럼 또 이제 민법 공부하다가 티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입니까, 간접 점유자입니까? 그래, 직접 점유자지. 예. 또 배운 티를 내요. 예. 수인 의무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하고요. 징표 제시 의무 권한을 표시하는 징표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내보여야 된다. 띵동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예, 타인 토지 출입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신원을 확인해야 되니까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보세요. 이거 우리 엄마 손이 아닌데 밀가루를 또 뭉쳐야 돼. 예. 이게 뭐예요? 출입할 때 징표 허가증을 지니고 내보여야 된다죠. 자,
자, 뒤로 넘겨서 이제 벌칙 보시고요. 1,0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자, 이제 토지의 출입 등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고 나왔죠. 손실 보상 의무자,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로 인해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요,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구급 공무원이 내 땅에 들어오다 뭘 밟았어요. 밟고 보니 고려청자야. 이때 구급 공무원이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자가 속한 행정청이 물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 인부가 또 뭘 또 밟았어. 밟고 보니까 이조백자야. 작업 인부가 물어주는 게 아니라 그자를 고용한 누구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손실을 보상하고요. 밑에 손실 보상 절차는 협의,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를 해야 되고요. 협의가 성립 안 됐을 때는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보상 금액 정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은 안 보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시법과 관련된 규정이라서.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쭉 있는데 거기 여러분들 제9절에 비용 부담이 있죠. 이거는 역사상 3번 지문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넘겨 주시고요. 지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일단 한 문제 나와요. 주로 핵심이 뭐야? 시행자하고 시행자 지원 조치 관련해서 여기서 나와. 시행자 관련해서 나오고, 방금 이제 타인 토지의 출입 등 같은 경우도 지문 한두 개 정도 언급이 되니까 보시면 돼요.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아주 어려운 지구 단위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